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케어젠인데요. 음, 뭐 상한가를 저번에 쳤죠. 그리고 또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 뭐 옛날에도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옛날부터 봤던 기업인데 기업이 좀 변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이렇게 R&D를 하고 그런 회사는 아니었는데 근데 여전히 이제 지금은 R&D를 하지만은 뭐 캐시카우 자체는 그냥 그 미용 쪽 회사라고 보는 게 맞고 여전히 전문 세라피, 필러 매족, 코슈 메슈디컬, 티컬, 기능성 화장품 그래서 그냥 미용이라고 통칭해서 보면 80% 매출에 건기식이 나머지 15%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4%가 이제 R&D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5월 12일에 월요일이었죠. 그 한양증권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 시총이 큰 회사가 상한가를 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써놓고 올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가지예요. 그, 그 다이어트 보충제 경구용 살 빼는 약이죠. 요즘에 굉장히 핫한 거. 그것도 이제 임상 결과 발표가 임박을 했고 그게 이제 경구용이고 건기식으로 먹는 거니까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에 비해서는 뭐 조금 떨어지겠지만 건기식인데 웬만큼 효능이 있으면 굉장한 거죠. 근데 이제 보고서상으로 봤을 때는 황반변성 치료제 CGP5가 에러가 임박했다. 6월에 중국 기업과 협상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떴어요. 근데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 이게 이제 놀라운 게 기존 그 황반변성 치료제는 눈 알에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눈 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눈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알이겠죠. 마취해서 물론 맞는데 후덜덜 하잖아요, 이걸. 와, 주사를 눈에 맞는다고? 근데 이제 이거는 경구 약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좋은 거죠. 이게 괜찮으면. 그 CGP5가 뭐냐면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예요. 습성이라는 거. 그래서 혈관이 신생하는 걸 억제하는 건데 기존과는 기전이 좀 달라요. VEGFR2라는 게 있습니다. 수용체, 혈관 내피 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여기에 선색적으로 결합을 한다는 거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물질이에요. 신규 펩타이드 기반 약물이고 저만제다. 아이드랍. 그러니까 안약처럼 넣는 거죠. 예, 제가 먹는 거라 그랬죠.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드랍이고 어, 그러니까 편의성이 말도 못하게 이거를 눈에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맞는다 그러면 벌써 좀 카운트다운 하죠. 그래서 일주일 전 이러면 벌써 이제 초죽음이 되죠. 아, 죽고 싶다.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이제 전임상에서 임상 단계로 들어갔고 임상 일상을 진행 중인데 여기서 애로 가능성이 이미 높은 거고 비침습적 대안으로 시장 차별화 기능.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IND는 이제 비임상 전임상에서 임상 들어가는 거고 비임상인가요? 용어가 또 헷갈리네. 어쨌든 IND라는 건 사람 대상 임상 시험을 하기 위한 사전 허가 신청서. 그래서 임상 일상을 들어가는 거죠. 근데 VEGF와 VEGFR2가 뭐냐? 자물쇠와 열쇠 관계. VEGF는 열쇠고 VEGFR2는 수용체, 자물쇠다. VEGF가 열쇠처럼 수용체에 꽂히면 VEGFR2가 문을 열어 신생혈관이 자라도록 세포를 자극한다. 그래서 잘하면 안 되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자라면 계속 자라면 안 되는 거죠. 혈관이 자라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거고. 근데 이제 루센시스나 아일리아는 VEGF-A를 자체를 중화해서 막아버리는 건데 일부 항암제나 신형 치료제는 VEGFR2를 직접 차단해서 신호 자체가 전달되지 않게 만든다. 그래서 VEGF는 혈관 자라라는 신호인데 계속 자라면 안 되는 거죠. 또 죽었다 또 자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자라니까 차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명령 자체를 끊는 건데 VEGFR2는 신호를 받는 수용체인데 차단하면 반응 자체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더 이제 앞서 있는 느낌이 들죠, 벌써. 그래서 일상 중간 경과를 바탕으로 저공증 확대를 할 계획이다. 건성 황반변성, 드라이 AMD, 당뇨병성 황반부종, 당뇨병성 망막병증, 동내장. 그래서 임상 일상이 6월달에 종료되고 임상 이상으로 가서 이제 저공증을 확대하는데 이게 이제 애로되면서 그 기업이 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건성과 습성 차이도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건성은 사실 뭐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근데 이제 이 습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초기부터 바로 진단되는 게 아니라 건성 황반변성이 후기 단계에서 말기로 가면은 습성형으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거다. 초기 AMD 건성은 드루젠, 노폐물이 축적되는 거고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종별 또는 나이가 들면 거의 이제 걸리는 경우가 많은 거로 봐야 되고 중기 AMD 건성, 드루젠이 증가하고 추가로 망막 색소 상피가 이상이 온다. 중심 시야가 흐리고 변형이 가능해지는 거고 후기 AMD는 두 가지 경로로 진행이 되는데 지리 위축, 건성 말기, 중심 시야가 위축되고 점진적 시력 상실. 습성 AMD로 진행되면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약 10에서 20%인데 신생혈관이 발생돼서 출혈 부종 삼출, 급속한 시력이 저하된다. 급속하게. 그러니까 시력을 잃게 되는 무서운 병인 거죠. 그래서 습성 AMD 환자는 초기엔 건성으로 시작된다. 대부분이. 근데 후기 단계에서 일부가 습성으로 전환되는데 근데 급격한 시력 손실이 발생해서 무서운 거다. 그러니까 습성 전환 전까지는 약이 아직까지는 없다. 근데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하죠. 건성에 대한. 그러니까 정기적 검진과 루테인 유명하죠. 그래서 AR, 이리스투 복합체 복용 등으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습성으로 전환되면 즉시 항 VEGF 주사가 필요하다. 습성이 따로 생긴다기보다는 건성 AMD의 악화 형태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건성과 습성, 그래서 건성은 망막 중심 황반 부위에 노폐물 드루젠이 쌓이면서 시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형태다. 약간 녹내장하고 좀 비슷하죠. 서서히 죽어가는 거에서. 습성 황반변성은 망막 아래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자라며 출혈과 부종을 유발한다. 혈관에서 액체가 새거나 터지면서 망막 손상한다. 그래서 이제 외시라고 그러는 거죠. 습성. 건성은 뭐 실명이 드물다. 환자 비율이 건성이 대부분인데 이제 나중에 말기에서 후기에서 진행도 빠르고 급격한 손상, 실명 가능성 굉장히 무섭고 시장 규모는 이제 뭐 전체 황반변성이 20조라고 하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20조는 사실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습성 시장이 훨씬 높다 정도로만 알아놓으면 될 것 같고 15조. 그리고 북미 유럽 중심의 시장 형성 매출 80% 이상. 근데 알리아 단독 매출이 약 10조. 건성 AMD는 치료제가 없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열리는 단계다. 뭐냐면 이게 기술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불필요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부터 먹는 거죠. 그 건성부터. 건성 조기 치료제 AREDS2의 대체물이다. 이게 뭐냐? Age Related Eye Disease Study. 미국 국립안과연구소가 수행한 대규모 임상시험으로 황반변성 및 백내장 예방을 위한 영양 보충제 효과를 평가한 연구다. 그래서 그냥 보충제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AREDS2는. 그러니까 습성 진행을 억제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뭐 습성을 억제하는 게 약이 나오는 건지는 모르죠. 그래서 지금 모든 분야에서 좀 과도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면 좋은 것도 물론 있어요. 예를 들면 녹내장 같은 경우에 어, 그 안약만 넣으면은 이제 시력 잃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황반변성 치료제 글로벌 매출 기준 시장 점유율은 북미와 유럽이 크다. 아시아와 기타는 작고. 근데 여기는 치료 접근성과 약가가 높아서 매출이 압도적으로 크다. 선진국이니까요. 아시아면은 뭐 한국, 일본은 이제 접근성이 좋지만 병원이 중국과 인도가 이제 적다는 거예요. 그냥 환자 수 기준은 아니고 북미, 유럽 점유율이 높은 거는 실제 약이 팔린 그러니까 약가가 비싼 거, 접근성이 좋으니까 병원을 가는 거. 그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오히려 큽니다. 58%. 그 유럽과 북미가 물론 또 그 다음으로 크고요. 고령 인구가 많고 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 치료제 매출 기준 시장 규모는 북미의 유럽이 더 크다. 그 아시아도 이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그래서 건성 황발변성 시장이 이제 어, 기업의 전략 차원에서 새로운 시장이 이제 열린 거죠. 마치 뭐 건기식을 먹듯이 물론 아이 드랍 형태겠죠. 안역 형태겠죠.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시아 네, 황반변성 환자 수가 많은 국가는 중국이다. 제일 많고 일본,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 네, 고령자 인구가 중국이 최고 많다. 근데 50대 보급률이 낮고 치료 격차가 크다. 도시하고 시골은 격차가 크고 일본은 좀 괜찮죠. 근데 인도도 고령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고 진단율과 치료율이 매우 낮다. 우리가 어떤 IT 기업이나 뭐 주식시장 그런 기업을 아니면 인도의 IT 인력으로 보면 선진국 같지만 이런 걸로 보면 이제 격차가 굉장히 크죠. 아직도 또 신분제 사회고 사실상. 그래서 안과 전문의가 부족하다. 특히 농촌 지역. 최신 진단 장비, OCT 등 보급률 낮다. 한국은 지금 많이 퍼졌죠. 약가도 부담되고 일회당 수십만 원. 그러니까 비용 한 번 맞고 중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건보 부담 적용이 불안전하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대단한 거죠. 진단 장비는 OCT인데 뭐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특히 인도가 매우 부족하고 지역 격차도 크고 중국, 인도는 낮은 치료 접근성이 가장 큰 병목 요인이다. 근데 일본은 물론 이제 다르고요. 선진국이니까 인종별 AMD 유병률 차이 이거 이제 황반변성이에요. 이게. 근데 백인이 이제 비율이 제일 높고요. 흑인은 이제 매우 낮고 40세 이상 인구 대상이에요.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며 85세 이상에서는 후기 AMD 유병률이 약 11.4% 후덜덜하죠. 근데 후기 AMD 유병률이 이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AMD 유병률 자체가 높으니까 여기서 이제 0.6%에도 꽤 높은 거죠. 후기 AMD 하면 이게 이제 습성 AMD, 습성 황반변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되고요. 근데 백인이 그럼 왜 발병률이 높냐? 안구의 해부학적 구조 차이가 있다. 백인은 망막 상피세포와 브루크막 사이에 침착물이 잘 생기고 노화에 따라 더 빨리 퇴행이 진행된다. 뭐 색소가 적고 자외선에 취약하고 등등등. 그래서 유전적 소인이 있고 멜라닌 보호 효과가 부족하다. 또 식습관도 좀 있고요. 고지방.
그래서 이제 저도 기억이 나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벌써 이제 20년 됐는데 옛날 얘기하면 또 20년 전 얘기 자꾸 하면 이제 옛날 사람이고 늙은 거죠. 근데 갔다 온 지가 20년이나 돼갖고 그래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멋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또 시력 보호 차원도 있고. 그래서 전통적인 항 VEGF 약물의 투여 방식을 요약하면 안구 주사라는 거예요. 루센티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안구 내 직접 주사. 후덜덜하죠.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와, 눈에 주사를 놓는다고. 그래서 23년 기준으로 습성 황반변성 환자의 30에서 50%가 치료 중단 경험이 있다. 최소가 30% 치료 중단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주사 공포. 그러니까 이게 저만용 늦는 거로 하면 조금 이게 따끔해도 이게 어딥니까? 그 주사에 비해서. 그래서 노인들은 특히 이제 고령 환자들은 이제 치매도 같이 오고 막 이래 사람이 이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싫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약간 애같이 되는데 나 안 한다 고집한번 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CGP5가 임상에서 망막도달과 효과 입증에 성공하면 진짜 이제 큰 뉴스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걸 개발 중인 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오늘 뭐 그걸 소개하지는 않을 건데 한 두 군데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약물이 이제 뭐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낀다는 거죠. 루센티스는 지넨테크 로시 계열에서 이제 하는 건데 VHF 뭐 이거를 이제 항 VHF 단일 클론 항체. 근데 단일 클론 항체가 뭐냐? 수많은 항체 중에서 특정 표종만 정확하게 겨냥해서 만든 항체고 정확성이 그래서 매우 높은 거죠. 부작용 줄이고 치료 효과 좋다. 이름 그대로 한 개의 클론에서만 복제한 항체이기 때문에 작용이 균일하고 강력하다. 혈관을 자라게 하는 신호 VEGF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막아주는 정밀 타격형 무기다. 근데 눈에 맞는 거죠. 그래서 마취를 하고 맞지만 너무 싫은 거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죽을 각오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아일리아는 이게 이제 매출이 절반인데 VEGF와 PIGF 억제 두 개를 다 한다. 그래서 효과가 더 오래 가서 8주 간격. 그래서 이중 억제다. 혈관 억제다. 염증까지 더 억제를 하는 거다. 혈관을 자라게 하는 대표 신호인데 항 VEGF에다가 PIGF 염증 유발에다가 혈관 자람 촉진 보조 신호 요거를 막아주는 거죠. PIGF는 원래 태반 성장 인자라는 뜻인데 근데 이제 이름과 달리 눈, 혈관, 염증, 암 등 여러 질환에 관여하는 중요한 물질이다. VEGF와 비슷한 계열인데 조력 보조 악역이다. VEGF 패밀리 중 하나인데 원래는 태반 형성에 여성들 임신했을 때 중요한 인자지만 병적인 상황에서 비정상 혈관 생존과 성장과 염증을 일으킨다. 특히 망막, 뇌종양, 암조직, 황반변성 같은 곳에서 과활성된다. 조력자 악당. 단독으로는 큰 작용이 없지만 VEGF 함께 작용하면 문제를 키우고 염증세포를 끌어들이고 신생혈관을 더 많이 자라게 만든다. 루센티스처럼 VEGF만 억제하는 약으로는 완전히 억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일리아가 PIGF까지 막는 이유는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고 주사 간격도 길어진다. 그래서 일부 염증성 황반변성 환자에서 더 효과적이다. 근데 이것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우리 몸에 필요한 생리적 기능을 하는 중요한 신호 물질이다. 근데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VEGF도 상처가 났을 때 새 혈관을 만들어서 조직을 재생시키는 건데 이제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PIGF는 임신 중 태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염증이나 손상 회복 시에도 보조적 혈관 손상을 유도한다. 그래서 정상 생리 시에는 필요하다. 근데
언제 나빠지나. 그래서 황반변성 때 이제 필요 없는 혈관이 자라고 암일 때 암세포가 VEGF를 이용해서 자기 혈관을 키운다. 뭐 등등등. 과잉 작동해서 병을 키우는 주범이 된다. 그래서 항 VEGF는 이들을 차단 억제하는 것이다. 바이오시밀러 뭐 있고요. 근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시간이 또 너무 맨날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려갖고. 근데 가격을 낮추긴 하지만 방식 자체는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넥스테라가 국내 기업인데 이제 개발 중이다. 시빌러보다 훨씬 강한 대체제다. 그래서 루센티스 아일리아, 이게 아일리아가 더 이제 효과가 더 좋고 8주에 한 번씩 맞으니까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고요. CGP5의 차별점은 소분자는 항체가 아닌 펩타이드 기반이어갖고 생산 단가가 낮고 구조 조절이 용이하다. 왜 생산 단가가 낮냐? 항체는 세포 배양과 정제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소분자는 합성이 쉽지만 생체 내 특이성이 떨어진다. 펩타이드는 짧은 알비노산 서열로 쉽게 합성 가능하다. 생산 비용이 절감된다. 근데 생체 내 특이성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약물이 몸속에서 원하는 표적에만 정확히 작용하는 정도다. 그러니까 특이성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구조 조절이 용이하다. 펩타이드는 디자인 자유도가 높아 표적에 맞춰 맞춤형 설계 및 개량이 쉽다. 그리고 약효 반감기 조직 침투성 등 다양한 특성 튜닝이 가능하다. 그래서 에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 펩타이드 설계 기반 경쟁력 그 아직은 별로지만 근데 이때 이제 에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러가 임박했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폭등은 상한가를 쳤던 거고 중국 동남아 바이오사 글로벌 제약사 등 안가 분야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 로시나 노바티스 기술 다수 기업과 기술 이전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중국 지역에 대한 기술 이전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상한가를 친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면 CGP5는 바이오시밀러가 아닌 자체 펩타이드 기반 기술 시장 후보 물질이고 글로벌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은 고성장 고단가 시장이고 임상 중간 결과가 긍정적이면 에러 가능성 더 그 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 이제 다른 파이프라인도 있고 이제 특이한 거는 바이오텍과는 다르죠. 일반 바이오텍과.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텍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 원래는 이제 그런 기업이 아니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심장이 아니어도 이제 살만한 기업이 아닌가. 또 저평가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